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25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5-1절에 있는 함수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은 크게 함수의 기본적인 문법을 설명하는 부분과 그 문법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절에서는 기본적인 문법 부분으로 익명함수, 선언적 함수, 매기변수와 리턴 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할 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이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프로시저적 관점, 수학적 관점으로 나뉘어서 살펴본 뒤 2번과 3번을 합친 프로그래밍적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const f equal function 둥근 괄호 열고 닫고 꾸부렁한 괄호 열고 닫고의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어럴트 함수라든지 프롬프트 함수처럼 뒤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떠한 함수 이름 뒤에 괄호를 열고 닫는 행위를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은 곧 함수의 본문을 실행한다는 것과 같은데요. 함수의 본문은 이 함수의 꾸부렁한 괄호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부에다가 console.log 안녕하세요를 3번 붙여넣게 되면 이러한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FOH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3번 출력하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안녕하세요를 3번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 더 정리하고 나가겠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함수의 본문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을 점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지금 코드에서는 8번째 줄에서 이 함수의 본문인 2번째 줄로 점프를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끝이 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즉 6번째 줄에 도달을 해서 함수가 끝이 나면 다시 이 9번째 줄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행위를 우리가 return이라고 부릅니다. 이 함수는 외부에서 선언된 변수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onst x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봤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sole.log를 템플릿 문자열로 변경을 하고 내부에서 저 x라는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면서 x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고 f를 호출해서 함수의 본문으로 점프해서 차근차근 실행을 할 때 이 x의 값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지금 화면처럼 안녕하세요 플러스 10을 출력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const x라는 부분을 아래 부분으로 옮겨버리면 f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 이 x라는 녀석이 선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프해서 이 함수 본문을 실행을 할 때 x라는 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류를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드를 실행해서 보면 지금 화면처럼 오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약간 과거의 용어로 프로시저 형태의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프로시저라는 것은 매개변수를 갖지 않는 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매개변수를 갖지 않는다는 말은 즉 이 괄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지금 화면과 같은 코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수학적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배운 게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이 아닐 겁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fx는 x 플러스 5라든지 하는 다항식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f1을 넣으면 x 위치에 1이 들어가서 1 플러스 5가 돼서 전체 값이 6이 나오고 f2를 넣으면 2 더하기 5가 돼서 전체 값이 7이 나오는 형태의 수식을 많이 작성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const f에다가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를 할 때 이 괄호에다가 x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f나 x라는 녀석은 식별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5라는 것을 적어줘야 할 텐데요. 이때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return 아무거나 플러스 5라는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최종적인 결과로 아무거나 플러스 5를 되돌려줍니다. 따라서 f1이라는 거나 f2라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녀석을 상콤하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6과 7을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화면처럼 6과 7을 출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코드의 흐름을 정리를 하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을 해당 위치에 넣으면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return이라는 녀석을 만나면 return이 일어나는데요. return 뒤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게 되면 이 값을 들고 return을 하게 됩니다. 현재 코드에서는 아무거나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5, 6을 들고 return을 합니다. 따라서 이 위치가 6으로 변경되면서 6을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F2를 실행을 하게 되면 함수 쪽으로 이 2라는 값을 들고 점프를 합니다. 따라서 이 아무거나 위치에 2가 들어가고 이 부분이 2로 바뀌면서 전체가 7로 계산이 돼요. 7을 들고서 리턴을 하고 돌아오므로 이 위치가 7로 바뀌어서 6과 7을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 이 함수라는 개념을 보면 이 건너뛰고 하는 처리를 이해하는 게 힘듭니다. 처음이시면은 이게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느긋느긋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어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함수의 괄호 안에 오는 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함수에서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값을 리턴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1은 최종적으로 6으로 변환이 됐는데 이걸 조금 프로그래밍적 용어로 F1의 리턴 값은 6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 F2의 리턴 값은 7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단계에서는 코드의 재사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의 재사용이란 같은 코드를 쉽게 한 번 더 사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 절에서 살펴보았던 코드 4-2-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4-2-4는 지금 화면처럼 0부터 100까지 더해서 출력하는 함수였습니다. 만약에 0부터 100까지 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만약에 0부터 10까지 더하는 것, 0부터 20까지 더하는 것 등을 계산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배웠던 반복문 부분만으로는 지금 화면처럼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코드를 10번 쓰고 20번 쓰고 30번 쓰게 되면 코드가 쓸데없이 길어져서 코드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배웠던 함수를 적용을 해서 const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든다면 이 내용을 안에다가 넣고 지금 const x처럼 별도의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이 녀석을 리밋에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밋 10이라고 하고 썸을 호출하면 10까지의 합이 구해질 것이고요. 리밋 20이라고 하고 썸을 호출하면 20까지의 합, 그리고 리밋 30이라고 하고 썸을 호출하면 30까지의 합이 구해질 것입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 55, 210, 465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밋 10이라든지 리밋 20이라든지 리밋 30이라는 코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입력하기가 좀 귀찮습니다. 아까 배웠던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 이 괄호 안에다가 그냥 바로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단순하게 콘솔 아웃풋이라고 출력을 하면 이런 결과를 다른 문자열 내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리턴 값을 활용을 해서 이 값을 그냥 리턴 받았다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웠던 수학적 함수의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매개 변수로 리밋을 받는 형태로 바꾸고 이 아웃풋을 리턴하는 형태로 코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sum10 그리고 sum20, sum30 하는 코드로 훨씬 더 짧게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리턴된 값을 콘솔.log 등을 활용을 해서 합은 뭐뭐입니다 라는 식으로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출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것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부터는 추가적인 함수 이론과 함께 함수를 활용하는 예제를 몇 가지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구조를 대충 만드실 수 있어야 다음 강의를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안 보고 그냥 작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오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거 외우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